자, 한번 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스피커를 열고 화면을 공유할게요. 자, 여기죠? 네. 우리 밑에 열린마당부터 보면 됩니다. 열린마당이랑 그 다음에 본문 사자성어 보면 사자성어랑 그 다음에 오자성어 5글자로 된 한자어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으로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버린 폐해를 나타낸 공익 광고이다. 이 광고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사자성어로 말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잃어버린 대화에 대한 묵념. 서로 핸드폰 하고 있는 거죠.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묵념. 생일인데 엄마 아빠가 핸드폰만 보고 있죠. 잃어버린 열정에 대한 묵념. 반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응원해야 될 친구들이 자기 핸드폰만 보고 있죠. 잃어버린 관심에 대한 묵념. 결혼 축하받아야 될 결혼의 주인공들이 하객들이 축하는 안 해주고 자신의 핸드폰만 만지고 있네요. 어떤 사자성어가 있을까요? 일단 입장을 바꿔서 이 학생들이 선수고 그 다음에 이 선수 학생들이 여기 밑에서 응원하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면 과연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서로 역할을 바꿔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본다라는 사자성어 뭐가 있죠? 역지사지라고 들어봤죠? 역지사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역지사지 남의 땅을 바꾸어서 그것을 생각한다라는 뜻으로 타인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조금 그 상황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 되죠. 아무리 스마트폰을 보고 싶어도 그 상황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너무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뜻. 사자성어 뭐죠? 그렇죠? 그렇죠? 과유불급. 지나친 거는 모자른만 못하다. 아이고 미안해요. 과유불급. 이렇게 2개 정도 사자성어 체크를 한번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너무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은 모자른 것만 못하다. 이렇게 2개 정도 써 보시면 되겠네요. 자, 됐죠? 그거 한번 메모 꼭 해두세요.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내려서 자, 밑에 사자성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도금부터 달면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순, 망, 치, 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해석 순서는 1, 2, 3, 4 하면 되고 순자는 입술 순자입니다. 그래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실이다. 입술 순자, 망할 망자, 그 이치자, 치야 할 때 실일 한자입니다. 차가울 한자. 그래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실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입술이 없으면 일단 상상을 해보세요. 이를 감싸고 있는 입술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의 입장에서 좋을 게 없죠. 굉장히 시렵겠죠. 그 서로 밀접한 사이가 밀접하기 때문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망한다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유래가 있는데 이거 지워볼게요. 여기 진나라 아이고 다시 지워볼게요. 이 진나라 여기 우나라 여기 괭나라가 있어요. 진나라가 괭나라를 치고 싶어요. 정확하게 서괭이라고 하는데 서쪽에 있는 괭나라라고 하는데 진나라가 괭나라를 치고 싶어 하는데 우나라를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진나라가 우나라 왕에게 좀 길을 좀 내어달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을 좀 보상이 될 만한 물건들을 줬는데 우나라 임금이 그거를 승낙을 하려고 하자 우나라의 그 신하들이 절대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진나라가 우리나라를 지나서 괭나라를 여기 있는 괭나라를 치면 반드시 우리한테 보복이라기보다는 다시 우리나라도 치려고 노력을 할 거다. 그래서 괭나라는
진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다. 우나라와 괭나라는 서로 순망치한, 그렇죠? 순망치한의 관계다. 이가 없으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듯이 한쪽이 망하면 한쪽도 망한다라는 거고, 이 신하가 순망치한뿐만이 아니라 또 무엇을 말했냐면 보거상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순망치한과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이고. 메모해 두세요. 도금도 쓸게요. 보거상의. 무슨 뜻이냐면 뜻은 같아요.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망한다는 뜻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상자는 도울, 서로 상자입니다. 의자는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보자는 도울 보자인데 요거는 요 거자는 이거 수레 거자예요. 이제 요거는 수레바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레바퀴 양쪽이 있는데 이 수레바퀴와 이 축을 연결시키는 요 부분을 보호라고 해요. 보호라고 합니다. 이거를 덧박나무라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끼어져 있는 덧박나무라고 하는데 이 덧박나무가 이 보호 부분이 탈락이 돼 버리면 떨어져 버리면 이 바퀴가 어떻게 되죠? 이것도 바퀴도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이 둘 관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순망치한과 바꿔 쓸 수 있는 말은 보거상이고, 그리고 이 우나라 신하가 이야기한 건 순망치한과 보거상이입니다. 우리는 순망치한이 이제 너무 익숙해서 요것만 쓰는데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 우나라 왕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럴 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진나라에서 보내온 여러 가지 물품을 개인이 취득하고 길을 내어줬습니다. 이거를 본 우나라 신하들은 이제 도망쳤죠. 반드시 우나라의 큰 악재가 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 예언이 맞은 것 같아요. 진나라가 우나라를 지나서 작은 괭나라를 치고 다시 진나라로 돌아오는 길에 더 강력해진, 그리고 군사를 일으켰던 진나라가 대비하고 있지 않은 우나라를 쳐서 우나라까지 멸망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서 나왔던 이야기, 우나라 사신들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순망치한과 보거상의입니다. 됐죠?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순망치한은 많이 알 거예요. 보고상의는 잘 모를 텐데 보고상의 하나 더 추가해서 알아두면 더 상식이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두 번째 거 요거 도금 써볼게요. 복, 그렇죠? 양, 그렇죠? 고복, 격양 이렇게 쓰면 되고 해석 순서는 이렇게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배를 두드리고 그 다음에 어디죠? 양자 땅을 여기 흑덩이 양자로 되어 있죠. 땅을 친다. 자,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배 어떨 때 두드리죠? 우리 배 고플 때는 어떻게 해요? 배를 이렇게 좀 따뜻해지라고 위아래로 쓰다듬죠. 근데 배를 통통통통 두들긴다는 건 배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볼록 나왔을 때 아이고 잘 먹었구만 그러면서 배를 통통통통 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땅을 친다라는 것은 우리 누워서 하늘을 보거나 누워서 이제 노래를 부를 때 흥얼거릴 때 땅을 치면서 이렇게 박자를 맞추고 하는 그러한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이거는 무엇을 뜻할까요? 아주 태평하고, 그렇죠? 아주 안정적이고 그러한 어떤 세월, 그러한 시절을 즐기는 것을 바로 고복경양이라고 합니다. 고복경양. 옛날에 가상 시대였던 요순 시대, 그러니까 요임금과 순임금 시대의 가상의 시대인데 이 시대는 정말 모든 것이 윤택했고 모든 것이 근심 걱정이 없었고 그러한 시대가 있었다고 중국 사람들이 믿는 시대가 있습니다. 요순 시대. 자, 그래서 요 시대 때 이랬었다. 태평성대 했다. 고복경영 했다. 거기서 유래한 말입니다. 고복경영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여기 단어의 짜임을 배우는 거였죠. 자, 요거는 어떻게 될까? 일단 단어의 짜임 볼게요. 요건 주어. 입술이 망하면 서술어. 그렇죠? 이가 서술어. 실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고복 경영은 어떻게 될까요? 2, 1, 3, 4, 3이죠?
저기 뭐죠? 배를 두드리다, 땅을 치다. 이건 뭐예요? 술목이죠. 술목.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다음 요거 세 번째 거 볼게요. 지로 위마라고 쓰시면 되고 해석 순서는 잠깐 지울게요. 지로 위마라고 쓰고 해석 순서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사슴을 가리키다. 사슴을 가리키다. 이것도 술목 관계네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 말이라고 한다. 그렇죠?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한다. 요거는 술목 관계고 요거는 뭐예요? 술보 관계죠. 술보 관계입니다. 다시 지록은 술목 관계고 그 다음에 위마는 술보 관계이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 지록 위마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실제로 사슴이 있는데 저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뭐죠? 끝까지 우긴다거나 아니면은 속이는 거죠. 윗사람을 놀려서 이제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것을 지록이마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사적인 유래가 있죠. 중국 진나라 때 이제 왕이 죽고 그 황제인 호에 어린 10대인 호에게 이제 왕권을 주고 있는데 그 뒤에 조고라는 신하가 왕이 어리다 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정치를 하고 싶어서 뒤에서 조종을 합니다. 근데 어린 왕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자기 왕이 주변 신하들한테 의견을 묻죠. 그럴 때 그 의견을 자기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으로만 만들기 위해서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어린 호해가 있고 여기 신하들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 그 중에 하나가 조고일 겁니다. 그래서 조고가 여기다가 사슴을 호해 앞에 가리킵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조고가 호해한테 자 저것은 말입니다. 라고 합니다. 조고가 사슴을 보고 이것은 말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해가 어찌 이것이 말이겠느냐 이것은 사슴이다 라고 하니 아닙니다. 이거는 말입니다. 다른 신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사람은 사슴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말이라고 했고 그랬을 거예요. 왜? 말이라고 한 사람은 어린 왕보다는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조고의 눈치를 봤던 거죠. 그래서 조고는 진실을 이야기했던 사슴을 사슴이라고 말한 요 신하들을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없애버리고 자기 주변을 전부 다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고 깔아둡니다. 그렇다면 이 호해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슴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를까요? 이 호해는 말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왜?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이 틀렸습니다. 요거는 사슴이 아니라 말이라고 합니다라고 하면 호해가 갸우뚱하면서 자기가 잘못 알았나 싶겠죠. 되게 무서운 상황이긴 한데 여간 거기서 비롯된 말이 바로 지록위마입니다. 지록위마. 아는 사람 많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동영상 마칠게요. 자 지우고 이거 뭘까요? 새옹지마라고 합니다. 새옹지마 그렇죠? 새옹지마 자 미안해요. 지울게요. 세자가 변방 세자 그렇죠? 여기 있죠? 왜 내가 어휘로 썼을까? 새옹지마 그래서 해석 순서는 이렇게 되고 변방의 그렇죠 변방의 늙은이 변방 늙은이의 뭐뭐의 말 그렇죠 변방 늙은이의 말로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세옹지마 여러분들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많이 쓰죠. 그때 쓰는 거죠. 근데 갑자기 늙은이 변방 말 막 이렇게 등장을 해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것도 유래가 있죠. 뭐죠? 이 변방, 그렇죠? 아주 저기 오른 경계 지역에, 그렇죠? 국경 지역이죠. 국경 지역에 살던 한 노인이 자기가 기르던 말이 이렇게 폴짝 뛰어서 오랑캐 땅으로 도망갔죠. 그런데 그래서 말도 저 한 마리밖에 없는데 굉장히 크게 낙심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다른 말들을 끌고 왔죠. 다른 말들이라기보다는 아주 굉장히 뛰어난 말 하나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되게 훌륭한 말이었는데 끌고 온 말이. 그래서 야 이렇게 이제 그 말이 없어져서 되게 낙심하고 있었는데 그럴 게 아니구나.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그 가지고 온 말 위에 자기의 어린 아들이 그 말 위에 올라타서 놀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네요. 그래서 노인이 다시 낙심을 하죠. 저 말만 아니었다면 내 아들이 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없었을 텐데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히 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아까는 말이 와서 좋았었는데 지금은 또 말 때문에 자기 아들의 다리가 부러지니까 또 낙심을 한 거죠.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딱 징집이 됩니다. 젊은 남자들은 군대에 끌려가게 되어 있었는데 전쟁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 노인의 아들은 어땠을까요? 다리가 부러지면서 징집이 되지 않아서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거죠. 그거를 보고 세옹지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이 꼭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 그래서 인생의 길 흉화복이 변화가 너무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바로 세옹지마라고 합니다. 자, 요 사자성어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